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이 힘들다는 지금. 취업을 포기한 이른바 취포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도 힘들다는 취업 대신 당당하게 창업에 도전장을 내민 청년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기업이 66만 8천 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줄었지만 창업자가 30세 미만인 창업기업은 8만 8천 개로 오히려 14.5% 늘었습니다. 젊은 층의 창업 열기가 높은 것은 그만큼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도 있는데요. 그러나 탄탄한 재무 계획이나 경험 없이 무작정 창업을 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창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청년 창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비점포형 창업체험 공간 드림스퀘어. 이곳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교육생들이 특별한 체험을 위해 모였습니다. 11명의 교육생들과 대한민국의 대형마트 실무진들이 함께 참여한 이 행사에서 참여 교육생들은 자신의 상품에 대해 냉철한 조언을 받게 되는데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창업 환경을 고려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생들은 4주간의 창업 이론 교육, 12주의 점포 경영 체험 교육을 받게 되며 점포 체험 교육 기간 동안 교육생들이 가진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직접 실습해보고 고도화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한 상품이 창업 아이템으로 적절한지, 어떤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소비자들을 만나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온 실무진들에게 멘토링을 받게 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 젊은 예비 창업자들은 막연하게만 생각해온 자신의 꿈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과 계획을 찾고 그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이마트 멘토링을 통해서 제가 실제 제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보완해야 될 점들을 좀 짚어주셔서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업 진행 시 겪을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하고 사업 방향을 조금 더 뚜렷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가 사업에 필요한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키트 상품도 좀 출시하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수업들이었습니다. 이곳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체험 매장. 다양한 업종의 아이템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쇼핑 공간이자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전에 매장 체험을 경험하고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두가 자유롭게 방문해 구매할 수 있는 매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비 창업자 교육생들인데요. 화장품, 꽃, 케이크 점포 등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해 보면서 자신의 점포를 오픈하기 전 창업이 어떤 것인지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 창업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힘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조금 방지하면서 창업을 먼저 해볼 수 있는 이런 경험과 그리고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이런 실무 경험을 미리 접해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10원 한 장 손해보는 일이 없죠. 무엇보다도 멘토들이 수시로 들려 교육생들을 가르치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카드 되지 않아서 그냥 서비스로 무엇보다 이론 수업과 함께 체험 교육을 실시해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예비 창업자다 보니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족한데 멘토님께서 또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 전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진짜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일 궁금했던 그 입지와 그 상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분석들을 조금 전문적으로 알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체험 매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에도 여러 교육생들이 자신이 계획한 창업 아이템으로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포를 운영해 보면서 사업 모델에 대한 시장 반응을 검증하고
경영 노하우를 미리 체득해보는 교육생들. 과연 이 체험 매장을 통해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밖에서 창업을 이제 하게 되면 실전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해보거나 새로운 실험을 해보거나 하는 게 조금 이렇게 꺼려지거나 이렇게 움츠러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런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모든 도전을 해볼 수 있고 고객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준비가 돼서 나갈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교육 과정을 거치고 실제로 창업을 한 졸업생들은 현재 어떤 사장님이 돼 있을까요? 교육생에서 지금은 어엿한 사장님으로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정병 씨. 아내를 위해 샐러드 가게를 창업한 그는 자리를 잡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회사를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는 창업의 창자도 잘 몰랐고, 그다음에 창업을 할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의 계기로 인해서 창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하니 너무 좀 막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좀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에서 하고 있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아이디어로 이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10기로 뽑아 주셔가지고 약 6개월 정도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고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쓰이는 재료들을 사장님께서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셔서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뭐 옥수수 같은 것도 GMO 같은 식품들 많잖아요. 근데 사장님께서 직접 옥수수 국산으로 재배하신 거, 그걸 가지고 요리하시니까 음식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픽업할 때 자기 용기 가지고 오면은 그 용기에다가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환경도 생각할 수 있어서 사장님 마음과 음식에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꾸준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어가고 있는 또 다른 졸업생을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바느질 공방을 운영하는 남지희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10년 동안 한복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서 MD로 근무했던 그녀. 창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직장인에서 이제는 어엿한 공방의 선생님이자 사장님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장님 포스가 물씬 풍기는 그녀도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는 여간 어렵지 않았다는데요.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공방을 차리고 월세를 내고 부대 비용을 낸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집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제가 공방에 적성이 맞는지, 제가 잘 운영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동기들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모르는 걸 상의할 수도 있고 궁금한 거를 의논할 수도 있는 그런 동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면은 저 혼자 창업을 했다면 너무 막막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의 동기들을 봐도 사실 그냥 무작정 창업을 한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잘 되고 있거든요. 뭐 떡집을 하는 친구, 마카롱을 하는 친구, 다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확실히 체험 매장을 거치고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굉장히 잘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기들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런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은 게 다르다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입고 싶은 옷 만들고 손주들 옷 만들어 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옷을 새로운 거를 하나씩 자꾸 이렇게 만드시는 노력을 해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또 만들기 쉽게끔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늘 이렇게 쉬지 않고 개발하고 옷 개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계획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창업 기업들의 1년차 생존율은 63.7%, 3년차 생존율은 44.7%였다고 합니다. 창업한 지 3년 안에 절반 이상이 폐업을 하는 셈인데요. 창업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살아남는 것은 더 힘든 냉혹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사후 관리까지 여러 방면의 지원과 관심,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매출이 올라가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이제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철저히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운영하면서 또 많이 경험하고 또 그런 저의 그런 운영 경험 같은 거를 또 많이 공유하고 또 이렇게 저의 그 꽃 상품을 많이 이렇게 다양한 분들께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목표는 살아남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살아남는 거고, 살아남 때 좀 떼돈은 못 벌더라도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최소 10년? 최장 20년, 30년 그냥 제가 일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다다설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짧게 가지 않고 가늘고 길게 수강생들 옆에서 그냥 친구 같은 할머니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젊기의 치열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청년 창업가들. 그들의 뜨거운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